얼마나 많은 큰 지각 변동이 있었는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드디어 박원순 시장이 당선됩니다. 이게 신호탄이 돼서 금년 총선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곳 부산에서도 우리 민주당의 후보들이 40%를 넘는 그런 득표율을 가졌고, 조경태 의원 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우리 문재인 의원까지 탄생되는, 그리고 부산에서도 민주당의 가능성을 보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 오늘 제가 여기를 오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박지원이가 요즘 TV 신문 보니까 여기를 못 올 것 아니냐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늘 뉴스의 중심에 있고 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전 대표의 표적에 서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저축은행, 보혜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에 마치 박지원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흘리고 있지만 저는 무관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약 15, 16일 전에 이상득 형님과 박지원, 정두원 의원을 저축은행 비리 관계로 언론에 띄웠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그렇게 수사를 했지만은 결국 처리는 이상득, 정두원 두 분뿐입니다. 아직도 저를 중심에 두고 있지만은 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대한민국 검찰이 엄청난 권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남자를 여성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 이해찬 대표께서 부산저축은행 고위 간부 친구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71번 검찰에서 새벽부터 밤중까지 불러내가지고 이해찬 전 총리에게 2억만 줬다고 불어주라 라고 해도 부인을 하니까 나중에는 1억, 5천만 원, 1천만 원, 그러면 500만 원만 주었다고 얘기를 해달라 해도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검찰의 작태에 대해서 21세기 민주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정두원 의원이 옳다, 그러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있고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원칙과 소신 이걸 강조했습니다. 어제같이 중요한 날 국회의원은 본회의장에서 국민적 관심인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원칙과 소신입니다. 국회의원들 데리고 충청도에 가서 자기 대선 선거운동하는 것은 원칙과 소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꿈꾸는 나라? 이렇게 슬로건을 내세웠던데 그것은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꿈꾸는 나라인지는 모르지만 국민이 꿈꾸는 나라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가관입니다. 이게 박지원이 작전에 놀아났다
박지원이 자기도 구속 체포동의서가 오면은 부결시키려고 새누리당 의원들과 짜서 정두원을 부결시켰다. 이런 식으로 새누리당에서도 얘기를 했고 또 일부 언론에서도 심지어 인터넷에는 박지원의 일타 사피 또 속았다 박지원한테 역시 정치보다는 달라붙다 하고 저를 과잉평가했더라고요. 민간사찰 국정조사 내곡동 사저 특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 등 얼마나 많은 현안과 민생 법안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이한구 대표님 빨리 국회로 돌아오십시오. 화난다고 집 나가면 애들입니다. 이성을 찾아서 들어와가지고 국회를 청산합시다. 만약 이한구 대표, 이 원내대표단이 사퇴를 해버리면 7월 국회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파행이 되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이제 과거 제가 18대 때도 원내대표 했습니다마는 85석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300석 중 127석의 민주당 제1야당 원내대표입니다.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겁니다. 국민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고 정치를 해야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 당선된 심상정 통합진보당 대표가 오늘 저에게 와서 서로 상견례를 했습니다. 강조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하는 일을 국민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 따라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석기, 김재현 의원을 빨리 정리해라. 그렇지 않으면 한없이 기다릴 수 없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석기, 김재현 의원을 모르지만은 국민이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분들과 함께 국회에서 국정을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투표율이 올라가고 젊은 세대가 나서면은 민주당이 집권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첫째, 국회 의정 활동을 통해서 국민의 평가를 받고 습관 정당의 면모를 갖추겠습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민주당이 집권하면은 저런 정부가 들어서겠구나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어제 국회 방송 통해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민주당 의원들 인사청문회를 보셨다고 하면은 박수를 보냈을 겁니다. 오늘 각 신문에 특히 중앙일보는 일면에서부터 완전히 깔았습니다. 사설까지. 대법관 후보 이명박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요구하는데 반드시 4대 필수 과목을 한두 개 이수한 사람만 보냅니다. 첫째, 병에게 분배 문제가 있는 사람, 위장 전입한 사람, 세금 탈세, 부동산 투기. 이 중에 꼭 한두 개 걸리는 사람만 추천해서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우리가 4대 필수 과목이다 라고 했는데 요즘은 논문 표절까지 있어서
4+1 여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김대중 정부 때 장상 총리가 장대환 총리가 아파트 하나 잘못 가지고 있다가 낙마가 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김병준 부총리가 논문 표절했다고 인사청문회에서 낙마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김병하 씨는요, 몇 개가 다 걸립니다. 대법관입니다. 위장 전입했죠. 자기 아파트 사면서 4, 5억짜리를 2억으로 줄여가지고 그것도 2건 세금 안 내요. 자기 아들 변경부지 4가지가 다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위장전입은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우리 국민이 걸리면은 처벌을 받고 대법관이 걸리면 괜찮습니까? 세금 5억짜리를 2억으로 다운 계약서에 있다고 하면 3억의 세금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처음에는 계속 공격을 하다가 옹호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나오니까 굉장히 놀랬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김병하 후보는 대법관 자리로 가실 게 아니라 집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자진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국민의 요구와 시대에 부응하는 정책 정당의 면모를 추원하겠습니다. 올해는 이것을 위해서 제1호 법안으로 반값 등록금 법안을 내놨습니다. 젊은 대학생들이 이 여름방학에도 공부도 놀지도 못하고 시급 5,000원 미만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부잣집 아이들은 배낭 메고 전 세계를 누비지만은 얼마나 많은 서민의 자제들이 눈물 속에 보냅니까?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대선 경선을 흥행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대표 경선, 이번에 그분들은 저도 그렇습니다만 대통령 후보 날 자격이 없습니다. 당헌 당규에서. 그런데도 매일 신문 일면에 8시, 9시 뉴스에 민주당의 대표 경선 뉴스가 올랐습니다. 국민들도 다음에는 누가 1등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이건 완전히 박근혜 벽돌 공장에서 박근혜 표 벽돌을 찍어내는 겁니다. 우리 민주당은 안철수 교수 얘기 많이 합니다. 민주당으로 들어오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안철수라고 해도 안 들어오겠습니다. 역지사지해도 안 들어옵니다. 밖에서 안철수 교수는 안철수 교수대로 열심히 하고 우리 민주당은 우리 민주당대로 열심히 치열하게 경선을 하면은 국민이 검증을 하고 당원들이 인정하면은 대통령 후보가 됩니다. 저렇게 박근혜 비대위원장처럼 아무 소리 안 타가 나중에 가서 한마디 뚝 던지는 것은 21세기 리더십이 아닙니다. 정당은 항상 비주류가 있게 마련이고 싸워야 됩니다. 이것이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당권을 잡더라도 최소한 30, 40%는 비주류에게 줍니다.
그래서 당내 건전은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준비된 민주당을 지지해 줄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함께 나누자고 말씀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철수 씨에 대해서는 조만간 본인이 대선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는 보도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될 것인지. 여기서 적당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판이라는 게 눈보라가 휘날리는 시베리아 벌판 같은 곳입니다. 거기다 일찍 나와가지고 왜 검증받는데 시달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 존재감을 확인하면서 해나가는 걸 보면 나올 겁니다. 단! 눈보라가 휘날리는 시베리아 벌판에 팬티 하나 입혀서 내놓으면 춥다고 집에 들어가 버릴까? 이게 걱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아카데미 수강생 1동 박진선 씨. 이제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바쁜 와중에도 함께해 주신 우리 박진선